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정덕영 양주시장 당선인이 민선구기 시정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는 시민 참여 확대와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취임 후 100일 안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덕영 양주시장 당선인이 양주 대전안 시민주권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선구기 시정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인수위는 앞으로 4년간 양주시의 발전 방향과 핵심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공약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특히 인수위는 정 당선인이 강조해온 시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시민 참여에 가능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당선인께서 얘기하시는 양주 대전안의 대도약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앞으로 양주가 어떤 방향성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인수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민선구기는 양주 미래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기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히 취임 후 100일 안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문제들을 우선 해결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행정 시스템에 대한 불편사항 개선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100일 취임 100일 과제, 프로젝트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좀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요. 또 공약 사업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활동하며 민선구기 시정 비전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정리해 정덕영 당선인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선자 릴레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패기로 서울시의회에 첫 입성한 송건우 서울시의원, 양천구 제1선거구 당선인을 만나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정말 밤낮 없이 저와 함께 또 제가 없는 자리에서도 저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항상 주민들께 밝게 인사드리면서 수고해주신 우리 선거운동원 여러분들 그렇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는 시민들께서 잠시 맡겨주신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마음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재건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늘어나는 인구수, 거기서 이제 파생될 교통 문제라든지 교육 현안을 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선, 강북횡단선 재추진 문제라든지 신정 차량기지 이전 같은 문제들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주가 시작되고 철거가 시작되면 학교는 남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계속 다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계속해서 잘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환경이라든지 통학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들을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생각하기엔 너무 어려운 정말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진행하다 보니 지금 목동아파트 6단지가 가장 빠르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나머지 단지들도 박차를 가해서 정말 빠르게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이라든지 완료가 되면은 사업 시행인가라든지 관리 처분인가라든지 서울시 인허가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조례를 검토해야 되고 적절하게 예산을 가져와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간위원회나 또 도시균형발전위원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양천이 교육도시이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생활하는 학교 예산 문제, 시설에 대한 그런 관리, 그런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위원회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일꾼 청년 시의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슬로건이었습니다. 임기가 마무리되었을 때 젊은 일꾼 시켜봤더니 정말 일 잘하더라 라는 평가가 남으면 저는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젊다는 것만으로 평가받고 싶은 게 아니라 열심히 주민들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뛰고 데이터를 확인해서 결과를 가져와서 실제로 성과로 보답을 해서 저의 그런 실적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고요. 그랬을 때 정말 유능한 정치인이구나. 선거는 끝났지만 제가 지킬 약속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더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더 낮은 자세로 항상 열심히 귀 기울이고 또 말씀 주신 거를 잘 검토해서 실제로 피드백을 드릴 수 있고 또 성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으로 항상 곁에서 찾으시면 언제나 달려오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말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응원의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많이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인천시의회 살펴보겠습니다. 신진영 인천시의원 당선인 만나봤는데요. 원도심의 불편 해결은 물론 지역 핵심 관심사인 군부대 이전 사업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신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정 부분의 지지자들만의 시의원이 아니고 저희 상곡청천의 우리 부평구 제4선거구의 시의원이 됐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과 늘 소통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교육 환경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여전히 학교들은 아주 예전에 지어진 형태로 그대로 이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환경이 원도심이기 때문에 좀 열악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거운동하는 기간에 특히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는데 교통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깊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이미 도로라든가 이런 인프라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통량이 증가했는데 불구하고 아직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아서 정체 구간이 너무 많고요. 교육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제가 이제 그런 부분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큰 정책이나 이런 거보다는 생활 속 좀 불편함, 소소한 그런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좀 살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군부대 이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캠프마켓이 있고요. 삼보국단이 있고 또 1113 공병단이 있는데
제가 전에 이제 2022년도까지 부위원을 하면서 군부대 이전 협의회의 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삼보급단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봤었는데 그동안 이제 4년이 지나는 동안에 사실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이게 군부대가 이제 정말 옮겨가는구나, 바뀌는구나,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시의회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좀 파악해보고 또 지역 주민들과 그동안에 소통하면서 바랬던 그런 것들을 좀 잘 전달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 곳, 또 우리 부평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유세할 때도 제일 많이 드렸던 말씀, 꼭 필요한 시의원이 되겠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의원이 되겠다.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든든한 이웃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우리 지역에 신진영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을 내가 얘기하고 상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감하는 그런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구청장 국외 출장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은평구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양기열 은평구 의원은 16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구청장의 해외 출장 횟수가 최근 4년간 5배 이상 증가했다며 관련 결과 보고서를 살펴봐도 기업 유치나 투자 유치 등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해외 출장인 만큼 출장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외 출장 심사 체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외 출장은 더욱 엄격한 심사와 투명한 성과보고 속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에 준엄한 요구이며 은평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양천구가 목동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이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목동아파트 재건축 이주 계획 안정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구는 16일 구청 회의실에서 착수 보고회를 열고 재건축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용역은 지자체가 주도해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이주 대책을 수립하는 첫 사례로 민선국이 핵심 공약인 걱정 없는 안정적 주거 이전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는 재건축에 따른 이주 대상이 2만 6천여 세대에 달하는 만큼 단지별 거주 현황과 주변 주택시장, 연도별 이주 물량 등을 분석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서울 은평구가 청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전월세 안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은 1인 가구, 사회초년생, 자립준비 청년 등 청년층 30명을 대상으로 2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은평구 가족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정삼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전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 보증금 보호 방법 등 전월세 계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합니다. 17일 새벽 경기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여러 동이 전소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9분쯤 맞은편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불은 인근 건물로 번졌으며 공장 2동과 가설 건축물 2동, 비닐하우스 1동까지 모두 태웠습니다. 불은 오전 7시 34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22일까지 공동주택 스마트 알림 지원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받을 단지를 추가 모집합니다. 부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재와 정전, 침수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 알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 알림 지원 시스템을 통한 시정 홍보와 전자투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1순위 비의무 관리단지, 2순위 해당 사업 최초 지원단지이며 신청단지가 많을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선정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부천시 공동주택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부천시가 춘의동 68번지 일대 유휴 시유지에 대한 공원화 사업을 마치고 쌈지공원을 개방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쌈지공원에는 쉼터와 운동시설, 보행공간 등이 설치됐고 수목과 초하류를 식재하는 등 도심 녹지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661제곱미터 규모의 시유지로 공공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을 녹지,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부천시는 사업비 1억 5천만 원은 전액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받았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학교 체육 활성화와 교육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학교체육진흥회 당연직 이사로 추천됐습니다. 대한민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도교육감을 학교체육진흥회 당연직 이사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천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신체활동과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한 사항인데요. 협의회는 학교체육진흥회 정관에 따라 교육감 1명을 당연직 이사로 추천하게 됩니다. 한편 학교체육진흥회는 학교체육진흥법에 근거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체육 수업과 학교 스포츠 클럽, 학교 운동부를 연계해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신체 활동 기반 확대를 돕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선승선원이 외부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위반 사례 중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에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해당자이며 착용하더라도 버클을 채우지 않고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 착용도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해경청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반드시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부평구가 미쓰비시 줄사택 건축물에 대한 국가 등록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정비도 한창입니다. 그런데 당초 올 상반기까지 지정하겠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제강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의 합숙 공간. 광복 이후 노동자들의 주거지로 활용해 근현대 산업 생활사를 담고 있는 이곳. 바로 미쓰비시 줄사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024년 미쓰비시 줄사택 토지 1329제곱미터와 건축물 1069.6제곱미터를 모두 국가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국가유산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산청은 이례적으로 건축물이 아닌 토지만 국가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남아있는 건축물 4개 동이 많이 노후화했고 안정성이 우려돼 보수 이후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부평구는 줄사택 건물에 대한 지정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같은 해부터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까지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것. 그러나 상반기 지정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산 등록에 앞서 조사 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안건 상정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달에서야 검토가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사실 이게 어떤 기존의 방식대로 되고 있질 않아서 좀 절차가 저희도 좀 혼동이 온다거나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기존 방식하고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유산청이 안 하고 다르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뭐라고 좀 확답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희는 일단 건축물 등록을 추진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오래전 지어진 탓에 원재료 소실 등의 이유로 4개 동 모두 원형 보존은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구는 종합정비계획에 보존할 구역을 명확히 하고 내부 공간을 활용할 전시 공간과 문화생활 복합공간 활용 방안 등도 고려 중입니다. 구는 이달 중 열리는 국가유산위원회에 참석해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위원회 검토 후 가결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건축물 보존구역이 산정되면 구는 건축물에 대한 국가유산 지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2년여에 걸친 미쓰비시 줄사태 건축물에 대한 국가등록 문화유산 지정 추진. 이번에는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소윤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